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SBS 뉴스입니다. 최강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서해안 지방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라는 말이 이런 날씨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제천에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서울은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방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8.6도, 서울이 영하 12.3도까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면서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3도, 대전과 전주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은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일부 지방과 전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내일 낮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방은 최고 10cm, 그 밖에 호남 내륙 지방에서도 최고 7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칼바람만 매섭게 불어들겠습니다. 이번 강력 한파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한 명이 사망하는 등 한랭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이번 달 10일까지 41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제주시의 63세 남자로서 지난 7일쯤 밖에서 활동하던 중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었습니다.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며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중의 목표는 신뢰 회복이라며 양국이 사드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는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걸림돌인 사드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안보 이익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해결 방안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면서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오로지 핵 하나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북한의 생각은 망상이라며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한국과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노력을 해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이제 제조업 외의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공동 번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 입구에서 터널 굴착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이 밝혔습니다. 파비안 등은 상업용 인공위성들이 찍은 사진들을 게재하고 서쪽 갱도 입구에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래 높은 수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구 주변에는 차량과 인원들이 일상적으로 보이고 파낸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과 갱도 입구 사이를 차량이 오가며 야적장에 새로운 흙더미가 쌓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새가 아닌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이 발생한 건 올겨울 들어 두 번째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남 영암의 시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들어 철새가 아닌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전북 고창 오리 농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철새에서 고병원성이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5번째입니다. 해당 농장은 생후 39주가량 된 오리 12,000여 마리를 사육했으며 지난 10일 농장주가 오리 산란율이 급감했다며 당국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2달 남짓 앞둔 만큼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부터 인근 지역 농장에 새끼오리 18만 마리를 분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농가 중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영암 농가로부터 반경 3km 내의 농가 5곳 7만 6천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데 이어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열립니다. 같은 시간에는 이명박 정부 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같이 열립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전병헌 전 수석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e스포츠협회 예산 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7월 기재부 고위공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지원하라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전병헌 전 수석이 GS홈쇼핑에게 불리한 보도자료를 내고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같은 시간에 이뤄집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심리전단 지원 과정에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퇴임 전 군사 기밀 서류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과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5개월 만에 개정됐습니다. 경조사비 한도가 기존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됐던 화환이나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는 한도를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조사비 한도를 줄인 겁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기존의 4만 원, 5만 원, 10만 원에서 3, 5, 5로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로 10만 원을 지출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화훼농가 반발 때문에 화환과 주화를 보낼 때는 경조사비와 합쳐서 10만 원까지로 예외를 뒀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연관성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은 3만 원 그대로, 선물 비용도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역시 예외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과수 화훼농가는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한우 농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려도 선물 세트 구성이 어려워 여전히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한우 매출이 수입량에 역전당한 현상까지 이제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판매가 되고 있는 한우나 생산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진통 끝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20대 국회 세 번째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합동 토론회는 원내대표 후보의 각 5분, 정책위 의장 후보의 각 3분씩 정견 발표 시간이 주어진 뒤 공통질문과 상호 토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한선교, 김성태, 홍문종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아침 출근길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월요일 아침 7시 20분쯤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던 뉴욕 맨하튼 지하보도에서 갑자기 폭발물이 터집니다. 놀란 시민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연기가 거친 뒤 쓰러져 있던 용의자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uddenly, I see the group of people, like 60 people, running like nuts, and women fell, and nobody in that. 이 사고로 용의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버스터미널은 맨하탄 한복판에 있으며 하루 7,000대 이상의 버스와 20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용의자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27살 아카에드 울라로 밝혀졌습니다. 울라는 경찰 수사에서 IS에 충성을 맹세했으며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직장에서 만들었다고 밝힌 폭발물의 제조법은 인터넷을 통해 습득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on at the scene indicates this male was wearing an improvised low-tech explosive device attached to his body.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폭발에 대해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백두산의 하얀 눈밭 속에 뾰족 지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양강도 삼지연군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삼지연 청년역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돼 현대식 기차역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두산 산지에 이런 현대식 역이 생겼다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 꾸리기와 관련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김정은의 지시로 기차역 건설뿐만 아니라 숙소인 삼지연 여관과 삼지연 상점, 주민들이 사는 주택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량 사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삼지연읍 여관은 전국 각지에서 혁명의 성지를 찾아오는 답사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김정은이 이렇게 삼지연군에 대해 대대적인 개발에 나선 것은 자신의 뿌리가 백두산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항일 투쟁을 하다가 조국을 해방시켰고 김정일도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거짓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백두혈통을 타고난 김정은이 북한 인민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라고 선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가끔씩 백두산에 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백두산의 이미지와 결합해 자신의 정통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맨해튼 폭발 사고에도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34포인트 하락한 2460.15를, 코스닥은 1포인트 내린 76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031억 원, 329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1,18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오르고 있지만 화학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BGF도 분할 재상장한 이후 사흘째 큰 폭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NC소프트는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기업 가치 증가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3.3원 내린 1,089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90여 개 대형 종합전시장과 400여 개 공장이 한 곳에 모여
남양주시 마석 가구공단